CTS 뉴스는 한국교회의 동반 성장과 자립대상교회 활성화를 위해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의 지원 방안에 대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교회의 실제적 필요를 채우며 지역 전도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대전 선창교회 사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선창교회 김영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한국교회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그 이면에는 또 이제 양극화가 또 심화됐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교회에서도 동반 성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교회에서의 동반 성장 왜 중요할까요? 저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자라날 때까지 시기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 과정을 역사 속에서 같이 걸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성장 위주의 포커스를 두고 교회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도전이 동반성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동반성장 그러면 같이 성장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성장에 포커스를 뒀다면 이제는 좀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가자. 같이 이루지 않으면 이제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힘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그런 환경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동반 성장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성장을 계속하다가 이제 성숙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럴 때 동반 성장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 그러니까 이른바 자립 대상 교회를 향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왔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그동안의 지원 방안에 대한 점검이 한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생각하기를 지원한다 할 때 큰 교회가 작은 교회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주는 것이 지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어떤 기회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지만 사실 그것이 현장에서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당장의 문제는 해결해 줬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도 보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선창교회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선창교회가 또 지역교회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교회를 지원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뭐 배경 같은 게 어떤 걸까요?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교회도 사실 저희 교회가 올해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안에도 한국교회가 하는 일반적인 선교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뭔가를 가져다 주는 지원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그 사역을 계속 하면 할수록 뭔가 아쉽다는 느낌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가 아닐 텐데 무조건 돈만 갖다 주고 아니면 사람이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사실 지역교회는 큰 교회가 와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겠다 그러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잖아요. 아이들을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교회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레바논에 오랫동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레바논 선교는 저희 교회만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미국 교회가 레바논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조인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보고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레바논 선교는 처음에는 이라크 난민을 도왔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 전쟁이 나오면서부터 시리아 난민들을 집중해서 돕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역은 미국 교회와 저희 교회 두 교회만 가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NGO 또 현지에 있는 교회들 또 현지에 있는 청소년 단체, 또 현지에 있는 여러 가지 직업 재활하는 단체들 이런 단체들과 전체가 모여서 함께 연합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들이 함께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과연 지금 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미나로 열어서 다 소개하고 그러면 각 섹션별로 각 팀별로 그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면 내년에는
우리 팀은 예를 들어 청소년 같으면 청소년 팀은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구제하는 쪽은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사역은 따로따로 조금씩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사역을 하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같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목표가 집중해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질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예. 그걸 보면서 이런 것이 총체적인 아니면 전인적인 사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것을 6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을 할 때 먼저 뭐 몇 달 전에 전화해서 저희가 언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네. 팀들이 가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먼저 목사님의 마음이 열려졌는지 확인하고 마음이 열려지면 그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지역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예. 같이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도와줄 프로그램들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섬김 사역을 좀 더 현장 맞춤형으로 지금 네,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다라는 네네.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창교회가 지금 지역 교회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시골 교회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사실 시골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스스로 일어나기가 네. 너무 힘든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력이 예. 굉장히 모자란다는 예. 거죠. 대부분 어르신들만 계신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사람들이 없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의 독특한 특성이 좀 폐쇄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워낙 같이 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농촌 사람들이 자기 옆집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예. 그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 저런 스케 사는데 예수 믿으란 말이 나와? 뭐 이런 삶이 너무 오픈되다 보니까 예.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주로 시골을 가게 되는데 6년 전에는 전라남도 곡성에 다녀왔고 5년 전과 4년 전에는 충청남도 연산이라는 지역에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3년 전, 2년 전, 작년까지는 충북 보은의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예. 같이 보은군을 위하여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었고 예. 올해는 이제 여름에 공주 지역을 방문하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 곡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 갔을 때 교회 안에 어르신들만 30명 정도 계셨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낙담해 있는 상태였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울타리가 쳐져서 저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아주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교회 안의 문제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교회를 찾는 사람이 없고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것이 이 교회의 진짜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두르고 있는 나무들, 담장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보이도록. 밖에서 예. 보이도록. 그래서 교회가 숨겨진 곳이 아니라 폐쇄된 곳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먼저 소개했고요. 예. 또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필리핀 이주민들이 그 지역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 찾아갔습니다. 당신들이 이 교회가 해주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안테나를 하나 달아달래요. 위성 안테나를. 예. 필리핀 생방송을 좀 보고 싶다고. 너무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방송이 발달하지 않을 때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안테나를 사와서 다 미숙련자들인데도 네. 불구하고 이걸 조정해갖고 맞춰가지고 달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한 30 몇 분 되시는 필리핀 이주민들이 한 집에 모여서 저녁마다 모여서 쉽게 말하면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는 교회 오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교회 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가 지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 놓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 들어갑니다. 사역할 때 저희는 저희 교회 이름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곡성에 있는 이 교회 이름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예. 또 봉사도 이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역을 할 때에도 이 교회가 해드리는 겁니다라고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지역들을
이어주는 예. 저희는 다리만 놔주고 저희는 빠지게 돼도 여전히 이 교회와 이 지역이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예. 연산의 경우도 그랬고 보은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연합회하고 보은 전체를 대상으로 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어떻게 교회와 교회들이 연결되게 할까? 사실 보은은 불교가 굉장히 강세인 곳입니다. 교회가 있는 줄도 몰라요. 네. 주민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저희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교회 수리들도 많이 하지만 특별히 큰 잔치를 통해서 예.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도전을 했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눈빛이 아주 그 은혜에 차가지고 아주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사역 중에 네네. 마을 잔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또 마을 잔치하면 또 주민들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어땠습니까? 네네. 일반적으로 마을 잔치하면 음식을 준다는 개념, 예. 공연을 준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개념보다도 저희는 무조건 다리를 놓으러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 마을 주민들과 교인들이 연결되게 할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예. 같은 것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대화를 해도 또 예. 자리를 배정해도 또 그다음 후속 프로그램을 가져도 다 모두 거기에 맞춰서 예. 저희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곡성 같은 경우는 필리핀 이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 필리핀 음식을 사갖고 와서 대접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네. 그 교회 안에서 정착하는 프로그램을 갖기도 하고요. 수요 예배 같은 경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 마을 주민을 초청해서 노래자랑 대회를 합니다. 오. 예를 들어서 사회도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담임 목사님이 예. 사회를 보게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을 잘 아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지면 그렇군요. 저희는 상품을 준비해드리고 또 뒤에서 막 이게 부채도 붙여드리고 예. 여러 가지 보조 장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잔치를 하도록 해주죠. 예, 네, 알겠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잔치가 굉장히 컸어요. 예. 저희는 보험 국민체육회관을 빌려서 잔치를 했는데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 해는 한 600에서 800명 정도가 오셨고요. 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와, 교회가 있구나. 이 보온 땅에 예. 교인들이 좋은 일 하는구나. 네.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둘째는 약 한 1,500명의 국민들이 모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째 할 때는 2,200명이 모여서 예. 네. 잔치를 즐겼는데요. 이때 여러 부스들을 만들어서 잔치를 섬기게 되는데 이 부스도 저희가 하지 않고 각 교회들이 와서 한 예. 개씩 맡아서 아무리 적은 교회여도 성도들 한 명이라도 붙으면 저희가 도와주겠다. 네. 이렇게 해서 부스들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고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을 섬겨드렸을 때 이 지역 주민들과 현지에 있는 교회 교인들과 연결하는 접촉점을 만들어줌으로 네. 말미암아 교인들이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네. 이것 보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가능성들을 지역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을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한 1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래요? 이제 막바지입니다. 질문 한 2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목사님과 또 선창교회의 네.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지역을 위해 섬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이 방식을 통해서 저희는 해외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예. 해외 선교도 많은 교회가 생각할 때 돈이나 무언가를 갖다 주기만 하면 우리 해외 선교 사역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향력이 확장되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보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도와가는 사역을 저희들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예, 예.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전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냥 함께 같이 사역을 했다고 해서 동반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역하기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 전에 가셔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특별히 그 사역을 할 때 현지의 성도들이 참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만 변화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비로소 그 교회가 바뀌는 것을 경험을 예,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과 함께 이 변화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하면 한국 교회도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전 선창교회 김영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